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수시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12띠 중 어느 띠와 어느 띠가 잘 맞는지, 그리고 어느 띠와 어느 띠가 잘 맞지 않는지를 여러 번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과학 역술의 학문으로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쥐띠에게 평생 동안 도움을 주고 덕이 되는 띠는 원숭이띠와 용띠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기억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쥐띠에게 원숭이띠하고 용띠가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이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각 12띠로 구성된 수순에 따라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쥐띠생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께서 서로 비교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본 성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생의 오행은요, 물입니다. 작은 물의 기질을 갖고 있고 12띠 중 첫 번째 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양 중에 음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월로 살펴보면 음력 11월달, 즉 동짓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절로 살펴보면 음력 11월달이라고는 하지만 그 11월달 절기인 대설날부터 그 다음 달 12월달 소환 전날까지의 날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해당되는 시간은요, 밤 11시부터 그 새벽 1시까지의 한밤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시간을 일명 자시라고 말들을 하죠. 그렇다면 쥐띠생에게 성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쥐띠생들은 평소에 근면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특성이 있고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탁월해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개인 사업체나 아니면 직장에서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사업가는 크게 성공하고 직장인은 원만하게 펼쳐지는 직장과 사업체에 작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쥐띠생은 자신의 감춰진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만이 인내하는 자존심이 강하여 겉으로는 자신의 속내를 절대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남모르게 혼자서 되새기며 때로는 괴롭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쥐띠생에게 장점이 있다면 활발한 성격으로 예술 분야의 재능이 뛰어나고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 가무에 능숙한 분도 많고 특히 손재주가 남다르고 창의적으로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고지식한 마음이 간직돼서 사회적인 기초적 준법을 아주 남다르게 철저히 생활화하는 것이 쥐띠생 분들의 장점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반면에 쥐띠생에게 단점이 있다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적의 대상이 좀 주변에 종종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인 특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쩌다가 사법권에 연루되어 관제수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쥐띠생 성격상 단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쥐띠생의 기본적인 성격을 장단점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쥐띠생에게 덕을 주고 잘 어울리는 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숭이띠와 용띠생입니다. 왜 이 띠들은 서로 덕을 베풀고 살아가는지 쥐띠와 원숭이띠의 연관관계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띠생의 오행은 금, 즉 무쇠 같은 큰 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2띠 중 9번째 띠를 의미하고 일명 잔나비띠라고도 합니다. 하루 중 해당되는 시간은 오후 낮 3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우리들은 일명 그 시간을 신시라고 합니다. 또한 음양 중에 양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월로 보면 7월달, 즉 음력 7월달을 의미합니다. 절기상 계절로 보면 음력 7월달의 입추 날부터 그 다음 달 음력 8월 백로 전날까지를 날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에게 해당되는 방향은요, 서남 서쪽을 가리키고 있고 서양 별자리의 표시는 사좌자에 해당이 됩니다. 원숭이띠의 기본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밝고 마음이 개방적이죠. 그리고 활동성이 좋아서 움직이기를 좋아하며 사교적인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이 원숭이띠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원숭이띠에게 작용하는 성격 중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 남을 모방하는 재주가 뛰어나고요. 감성적으로 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성격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에게는 통솔력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조직을 이끄는 힘이 아주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죠. 그런 직업을 선택한 원숭이띠들은 크게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원숭이띠에게 작용하는 성격 중에서 단점이 있다면 끈기가 좀 부족하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간 그 임기응변이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속을 모르는 일반인들께서는 거짓쟁이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이 단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성적인 끼가 강하게 잠재되어 있으므로 가정불화가 좀 자주 있고요. 심하면 가정을 포기하고 노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원숭이띠생분들의 성격 중 단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마음이 산만한 게 단점이고요. 하는 일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말이 많고 잔재주가 좀 많아서 큰 일을 나도 모르게 지나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쥐띠와 원숭이띠의 인간관계의 연관성을 살펴보니 우리가 보는 오행으로 봤을 때 쥐띠는 수, 물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학에서 수생목이라 하죠.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융합도 되고 잘 맞는 것으로 합을 이루죠. 또한 삼합의 기운으로 서로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상대에 따라 깊고 강한 친근감을 느끼고 서로 공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생의 이치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좋은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성적으로 애정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서로 이성 간에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풍부하고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 이번에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쥐띠와 원숭이띠가 서로 화합하여 사업 관계를 맺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으로 좋은 합의 해석도 되었습니다. 특히 뜻밖의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승진도 있고 사업을 진행해도 순탄하고 무난하게 진행돼서 대출이든 아니면 서로 간에 돈을 융통하는 것도 쥐띠와 원숭이띠는 손쉽게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으로 좋은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쥐띠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사회생활 하시면서 원숭이띠와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쥐띠와 용띠의 만남은 좋은지 그 연관관계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용띠생의 오행은 토, 즉 크고 우람한 산과 장벽 같은 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2띠 중 5번째 띠에 해당이 되며 하루 중 해당되는 시간은 아침 새벽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 시간을 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띠생은 음양 중에 양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월로 보면 음력 3월달에 해당이 됩니다. 계절로 살펴보면 음력 3월달에 절기 기운이 작용하는데 음력 3월달 경칩날부터 그 다음 4월달 입하 전날까지를 날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띠의 기본 성격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말투 중에 용띠생은 기가 세고 분노심이 강하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면 뒤로 후퇴할 줄 모르고 앞으로 돌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면 끝까지 그 일을 관철시키는 결단력과 돌파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 또한 되었습니다. 용띠의 성격 중 좋은 장점이 있다면 마음이 넉넉하고 포근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쥐띠나 원숭이띠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음양의 기운이 작용하여 너그러운 마음이 수시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용띠생은 모험심이 많고 낭만과 정서적인 순수함을 포함하고 있기에 항상 큰 꿈을 앞세우고 크고 거대한 스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석도 되었습니다. 반면에 용띠생에게 안 좋은 단점이 있다면 초년에는 복잡한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고 파란과 우여곡절 속에서 중년이 지나면서 성공하고 출세를 하는 운명이더라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평화적이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어느 시간에 빠른 시간에 성공하더라 하는 것으로 해석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급한 성격과 그 오만함의 성품이 용띠생들에게 갑자기 작용하여 인간관계에서는 혹시라도 소심하고 인색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도 단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용띠생에게 단점이 있다면 어쩌다가 화가 한번 나면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독설이 실행이 되고 한순간을 쌓아왔던 공을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으니 용띠생 여러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쥐띠와 용띠의 연관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쥐띠와 용띠의 연관관계는 서로 삼합의 기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띠보다는 쥐띠와 용띠끼리는 서로 인연을 맺으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훌륭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운이 작용한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인의 관계나
결혼 배우자로서 좋은 궁합이 성립되고 결혼 후에도 서로가 다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좋은 분석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쥐띠와 용띠의 인연관계로 사업을 함께 하거나 동업을 할 경우에 매우 좋은 기운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사업이나 금전의 거래도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이상으로 그 성공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아주 좋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쥐띠는 원숭이띠와 용띠와의 인연을 맺는 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서로 잘 어울리는 원만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그냥 심심풀이로 또는 재미로 보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자신에게 덕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쥐띠생인데 우리 집 자녀들이 쥐띠예요. 그러면 안 맞는 띠는 무슨 띠가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또 동영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나쁜 띠와 띠를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쥐띠는 어느 띠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다른 띠와는 그저 무관하게 지난다고는 하지만 꼭 만나지 말아야 될 띠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상충살이 성립되기 때문에 서로 상극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양띠와는 원진살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인연을 맺지 말고 좀 멀리서 바라보듯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족과의 관계는 서로 크게 나쁜 쪽으로 작용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위축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저의 학술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지정하시고 편안한 곳에서 항상 여유 있게 계속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띠와 잘 맞는 띠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